자,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요리학원 남사무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배우실 거는 모듬 스시를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모듬 스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 것들은 쥐다의 사전형이 니기루라는 일본어가 있는데 이거에 파생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쥐어서 올리는 초밥, 그리고 김에 말아서 올리는 군함말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김띠를 만들어서 띠초밥이라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준비된 재료들은 연어, 참치, 그 다음에 초새우, 그 다음에 북방새우, 오징어, 계란말이, 그 다음에 장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한 초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띠초밥을 만들 수 있는 띠를 만들어 볼 텐데, 김을 먼저 반을 접어 주시고요. 접어서 반을 나눠 주세요. 나눠 주신 다음에 1.5cm 정도 간격으로 3번만 접어 주세요. (1.5cm짜는) 띠초밥에 들어가는 초밥의 띠가 되겠고요. 이 나머지 것들이 이제 군함이 말 텐데 이것도 3번 접어주세요. 이 스시에 사용되는 김은 규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3번만 접어주시면 다 똑같은 크기의 김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 김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시면 좋으시냐면, 락앤락에 밑에 실리카겔이라는 저 방습제가 이제 약국이나 인터넷에 팔아요. 그걸 먼저 깔아주시고 나서 저희 해동지라든가 그런 키친타올 위에 올리신 다음에 이 김을 보관하시면 습기가 먹지 않는 살아있는 김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 주시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군함말입니다. 군함말이 같은 경우는 일단 니기리 초밥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밥을 12g 정도로 보는데, 군함말이 같은 경우는 15에서 16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을 묻혀 주시고요. 이 밥을 잡으실 때는 중요한 게, 얘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전체를 이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듯이, 고슬고슬하게 당기듯이 15g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초밥을 잡으실 때는 손에 밥알이 많이 묻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의 온도와 밥알 온도가 틀리게 되면 밥이 잘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령이 없으면 밥이 잘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좀 충분히 묻어주시고, 우리가 스시집 가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박수를 치는 이유가, 환영해서 박수 치는 이유도 있겠지만 파장 효과거든요. 물을 치면서 손가락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쳐주시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밥알을 문질러 주시고, 얘를 집어 주실 때 손가락으로 힘있게 눌러 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 있죠, 엄지손가락 밑에 부분을 눌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골이 있기 때문에 밥알에도 골이 생기는데, 얘로 눌러줄 경우에는 골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트레에 놓으신 다음에 거친 부분 똑같아요. 거친 부분을 반만 감싸신 다음에 얘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딱 사이즈가 맞게끔 이렇게 밥이 됩니다. 이 군함은 먼저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 내용물을 넣어 주시는 건데, 내용물 넣어 주시는 거는 다양하죠. 뭐 연어알, 이꾸라를 넣을 수도 있고, 성게알, 그 다음에 날치알, 그 다음에 이런 스시를 하다 보면 남는 것 재료들이 있어요. 연어의 뭐 남은 부분이라든가 참치 남은 부분을 위에 올려주시면 재료 로스율도 줄어들고 또 매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참치의 좀 남은 부분, 이렇게 좀 못생긴 부분을 이용해서 얘를 잘라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얘를 좀 잘게 다져서, 사실 일본에서는 참치를 잡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뼈에 붙어 있는 참치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숟가락으로 긁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업장에서 같은 경우도 정형화되는 참치 말고는 이렇게 좀 비규격인 이런 참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군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뭐 송송파라든가 이런 것들 마지막에 곁들이면 되겠고요. 군함말이. 자, 띠초밥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에 저희가 이제 그 계란이 있겠고요, 장어가 있는데, 먼저 계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띠초밥은 그람수를 군함말이처럼 그렇게 크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일반 스시 니기리 하듯이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기리는 12g 연습하셔서 12g의 정도의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손으로 잡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로 눌러주시는 한 3, 4번 누르면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거는 이 엄지손가락일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가장 바쁘고요. 얘를 누르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올렸으면 네타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띠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감싸주시는 겁니다. 감싸서 바닥을 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제가 장어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12g 정도의 밥을 준비해 주시고, 와사비는 띠초배는 잘 넣지 않아요. 와사비는 니기리 전용으로 많이 드십니다. 장어를 넣어 주신 다음에 똑같이 띠를 감싸서 얘를 잡아 주시고 띠 밑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입니다. 띠초밥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니기리 초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니기리 초밥에 들어간 네타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어랑 참치들이 있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등살 부분과 뱃살 부분이 나눠져요. 뱃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색으로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좀 칼집을 내주지 않으면 좀 먹기가 좀 입에 걸리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냐면, 먼저 얘를 2등분 해주세요. 2등분 해주시고 칼집을 내주셔야 됩니다. 칼집은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끝으로 살살 긁는다는 느낌으로 칼집을 내주시면 좋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칼집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칼집 난 것들을 써실 때는 칼로 같은 방향으로 썰어 주시면 칼집 때문에 이것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반대 방향으로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 방향. 예를 들어서 이쪽 칼집이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네타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께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폭도 달라져야겠죠. 제가 여러분 스시할 때 가장 좀 중시하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길이 부분이에요. 길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스시집 같은 경우가 보면 뭐 네타라고 하는 이런 재료들의 길이가 20cm 길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볼 때는 12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이 폭 같은 경우는 너무 넓지 않은 게 좋습니다. 너무 넓은 기준이 2cm 정도로 전 보거든요. 2cm가 넘지 않고 12cm가 넘지 않는 그런 길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니기리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어를 이렇게 썰어 주시고, 등살부 같은 경우는 이런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슷 썰어서 썰 경우에는 폭이 너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등살 같은 경우는 세워서 일자로 썰어 주시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리고 이거 스시의 두께인데요. 저는 이제 초밥용 스시와 그냥 사시미용 이런 회 같은 경우는 좀 두께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초밥 같은 경우는 밥이랑 같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썰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두꺼워서 썰지 마시고 한 0.2mm에 3mm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이를 등살 길이 할 때 12cm 정도 크기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가장 적당하겠죠. 이 네타들은 다시 한번 여기 올려 놓으시고요. 자, 참치 같은 경우도 지금 두께감이 제가 블록으로 만들어 놔서 두께감이 있습니다. 이 참치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좀 위주로 생각하셔서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가 일정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한번 제가 니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니기리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물이 좀 필요하고요. 와사비가 좀 필요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 파이팅 미즈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손에서 파이팅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면서 와사비는 저희 바로 밑에. 왜냐면 얘를 발라서 와사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와사비 넣는 좀 포인트 같이 있는데요. 와사비를
이게 지그시 눌러서 바르시면 안 돼요. 와사비는 톡 때리듯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에 있는 와사비도 잘 덜어지고, 그 다음에 생선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엄지손가락을 모아서 얘를 12g 정도를 잡아주세요. 12g 정도 잡았으면 얘가 잡고 3-4번 돌아갈 때 제 손에는 생선이 잡혀 있어야 돼요. 와사비를 잡으신 다음에 톡 찍으세요. 찍으실 때 생선의 네타의 3분의 2 위쪽으로 올려주면 좋아요. 3분의 1 정도 위 지점에서.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올려지기 때문에. 생선이나 사시미나 스시라는 게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이쁘거든요. 중간에 볼록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지그시 대만 주시고 세 손가락으로 얘를 잡아만 주세요. 모양만.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일로 던져주세요. 던진 상태에서 다시 얘를 이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에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얘를 살짝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왼손을 당겨주는 거예요. 사람의 오른손은 한계점이 있어요. 뒤로 꺾이는 한계점. 그 힘은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도 이걸 연습해 보시면 이 정도 선에서 얘를 당겨주면 좋겠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당기시고 두 손가락으로 얘를 감싸세요. 감싸서 한번 쑥 눌러주세요. 뽕긋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도마에 올렸을 때 꼬리랑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라인이 보이시거든요. 이 라인을 좀 많이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이 라인을 좀 찾아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라인을 잡고 접시에 올리실 때도 쭉 꼬리를 쭉까지 당겨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라운드가 지는듯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배달되는 초밥집 같은 경우 보면 이 라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초밥 용기가 1인 팩으로 이렇게 길게 폼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옆에 생선과 옆에 생선이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배달 스시 전용 그런 트레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시집에서 오더를 주고 먹고 테이크아웃 투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도시락통에도 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 스시 전문은 이렇게 좀 격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시소라든가 다른 것들로 칸을 만들어 주죠. 왜냐하면 섞이지 말라고. 특히 이런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스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틈을 주거나 좀 모양을 잡아 줘야지 소스가 섞이는 걸 좀 방해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참치 대기를 다시 계속 해볼게요. 12g. 자, 보세요. 네타는 잡아져 있어야 되고 와사비는 찍듯이 잡아주시고요. 와사비의 포인트는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올려주신 다음에 얘를 잡고 잡아주고 던져주신 다음에 갖고 오시고,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당겨주시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퍼포먼스는 가슴 안쪽에서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세요. 그리고 너무 동선을 크게 하거나 동작을 크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얘를 쭉 잡아서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접시에 올려주시면 되죠.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모둠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까지 모둠 사시미에 대해서 보여봤는데요. 냉동된 생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참치인데 원양에서 급속으로 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냥 물해동하시게 된다면 바닷물을 먹고 자라는 친구들이라서 살이 금방 물러집니다. 그래서 담수해동을 제 추천해 드리고요. 담수해동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담겨져 있는 물에 해수면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염분이 3% 정도 되는 염분을 소금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온도가 중요한데 온도가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한 2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세요.
그럼 참치 같은 경우는 빨간색도 있을 거고 기름이 많은 5호도로라든가 그런 위쪽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담겨져 있는 시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5호도로 추도로 같은 경우는 5분이 아니라 3분 정도를 해동을 시켜 주시고요. 이런 피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악감이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한 5분 정도로 해동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해외에서 잘라올 때 그라인더로 자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톱날 같은 경우 박히는 경우도 생기고, 톱날 안에 이물질이 껴있기 때문에 이 표면이 상당히 좀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동을 해주시기 전에 한번 흐르는 물에 닦으신 다음에 담수 해동을 해주시고요. 꺼내신 다음에는 반드시 해동지로 수분을 제거하신 후 표면을 아주 약하게 살짝 긁어내듯이 깎아주시면 좋아요. 빨간 생선들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도미라든가 광어 이런 친구들도 같이 해동지에 감싸서 1도씨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신다면 좀 오랫동안 좀 맛있는 생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요리학원 남사무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